집문서를 놓고 시어머니와 언쟁을 벌이던 날, 내 결혼 생활이 사실은 모래성 같았다는 걸 깨달았다. 처음부터 시작해 볼게요. 결혼한 지 3년 차, 32의 나, 박지영은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고 남편 김준호는 금융권에서 근무하는 평범한 직장인 부부였다. 겉으로 보기엔 단란했다. 주말엔 함께 영화도 보고 한 달에 한 번은 여행도 다녔으니까.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시부모님 댁 저녁 식사가 있었다. 한 달에 2번은 꼭 시댁에 얼굴을 비치는 게 우리 부부의 루틴이었다. 지영아, 밥 먹기 전에 얘기할 게 있어. 시어머니 김미숙이 내 팔을 잡아 끌었다. 안방으로 들어가자 시어머니는 서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매매 계약서였다. 이거 너희 새집 계약서지? 공동명의로 해야 하는 거 알지? 당황스러웠다. 우리 부부는 신혼 때부터 전세에 살다가 최근에야 대출을 받아 작은 아파트를 계약했다. 계약금은 우리가 모은 돈으로 냈고 나머지는 대출이었다. 어머니,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남편과도 상의해봐야 하고.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다. 상의? 뭘 상의해? 당연히 공동명의해야지. 우리 준호가 고생해서 번 돈인데. 그 말에 속이 상했다. 마치 내가 일하지 않는 것처럼 들렸다. 저도 일해서 번 돈으로 계약금 냈어요. 대출금 상환도 둘이 같이 할 거고요. 아이고,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시집 와서도 내 돈 따지는구나. 우리 때는 상상도 못했어.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는 내내 불편했다. 시아버지 김영철은 말없이 밥만 먹었고 남편 준호는 어색한 웃음만 지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준호에게 물었다. 당신 어머니한테 집 공동명의 얘기했어? 준호는 핸들을 꽉 쥐었다. 아니, 근데 어머니 말이 일리 있어. 만약을 대비해서. 만약이라뇨? 이혼? 아니면 당신이 먼저 죽을까봐? 준호는 한숨을 쉬었다. 그런 게 아니라 어차피 나중에 시댁 재산도 물려받을 텐데 서로 믿고 사는 거지. 물려받을 재산? 지금 우리 집은 우리가 번 돈으로 사는 건데? 이런 대화는 처음이 아니었다. 결혼 초부터 시댁에서는 항상 재산 이야기를 꺼냈다. 아들 결혼시켜주려고 얼마나 모아놨는데 우리 재산은 다 준호 거야라는 말을 달고 살았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우리 결혼식 비용도 양가 반반이었고 신혼집 전세금도 우리가 직접 모았다. 시댁에서 받은 건 결혼 선물 정도였다. 남편은 항상 시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나에게는 어머니가 그냥 하는 말이야라며 넘어갔다. 그렇게 조금씩 불만이 쌓여갔다. 친정어머니 박영희의 칠순이 다가오고 있었다. 어머니는 평생 고생만 하셨기에 의미 있는 생일 잔치를 해드리고 싶었다. 가족끼리만이라도 좋은 곳에서 식사하고 작은 여행을 다녀오자고 계획했다. 준호야, 다음 달에 우리 어머니 칠순이신데 제주도로 가족여행 어떨까? 저녁 식사 중에 꺼낸 말이었다. 준호는 밥을 먹다 말고 나를 쳐다봤다. 제주도? 갑자기? 비용이 얼마나 들어? 한 400만 원 정도? 숙소랑 항공권, 렌터카에 식사비까지. 준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400?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그냥 근처 좋은 한정식집에서 밥 먹으면 안 돼? 그 말에 서운했다. 시아버지 환갑 때는 발리로 가족여행을 다녀왔는데 내 친정 부모님 생신에는 인색하다니. 당신 아버님 환갑 때는 해외여행도 갔잖아. 그때는 1,000만 원도 넘게 썼는데. 그건 아버지 환갑이고 어머니 칠순은 좀 다르지 않아? 이해할 수 없었다. 환갑과 칠순이 뭐가 그리 다른가? 게다가 내 어머니는 친정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혼자 고생하며 나를 키우셨다. 결국 다음 날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다. 지영아, 준호가 말하던데 장모님 생신에 무슨 제주도?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돈을 함부로 쓰면 어떡해? 순간 머리가 핑 돌았다.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일러 바친 것이다. 어머니, 그건 저희 부부가 결정할 일이에요.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내 아들 돈 쓰는 일인데 엄마가 관심 가져도 되지. 말문이 막혔다. 내 아들 돈이라는 표현이 거슬렸다. 저도 똑같이 돈 벌고 있어요. 그리고 제 어머니 생신인데 제가 챙기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깟 잔치에 그렇게 돈 쓰지 말고 우리 집 제사나 제대로 챙겨. 지난번 시할머니 제삿날에도 늦게 왔잖아.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다. 그깟 잔치라고 내 어머니의 칠순을 그렇게 무시하다니. 시댁 제사는 1년에 대여섯 번씩 챙기면서 내 친정일은 항상 뒷전이었다. 그날 저녁 준호와 크게 다퉜다. 어떻게 내 얘기를 어머님한테 일러 바칠 수 있어? 그것도 왜곡해서? 왜곡은 무슨. 나도 그 돈이 부담스러웠어. 어머니는 그냥 조언해 주신 거야. 조언? 그깟 잔치라고 무시하는 게 조언이야? 준호는 내 말은 귓등으로 흘리며 핸드폰만 들여다봤다. 지영아, 우리 지금 집 대출도 있고 돈 모아야 할 때야. 경조사비로 몇백만 원씩 쓰는 건 낭비 아닐까? 경조사비? 내 어머니 칠순이 그냥 경조사야? 시아버님 환갑은 크게 챙기고 결국 제주도 여행은 무산됐다. 대신 서울의 한 호텔에서 작은 모임을 했다. 물론 비용은 내가 전부 냈다. 준호는 그날도 어색한 웃음만 지으며 앉아 있었다. 그날 이후로 시댁과 친정 사이의 갈등은 점점 커져갔다. 특히 돈 문제만 나오면 항상 시어머니가 끼어들었고 준호는 항상 어머니 편이었다. 친정어머니 칠순 이후 2달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집으로 찾아왔다.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지영아, 이거 좀 봐. 시어머니가 거실 테이블에 서류를 펼쳤다. 우리 집 등기부등본과 매매계약서였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이제 집도 샀으니 생활비를 조금 줄여야겠다 싶어서 내가 가계부 좀 만들어 왔어. 가계부라는 것을 보니 월급에서 대출금 상환, 공과금을 제외하고 남은 생활비를 절반으로 줄이는 계획이었다. 그리고 그 절약된 돈으로 시댁 지원금이라는 항목이 있었다. 시댁 지원금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님이 요새 사업이 어려우셔. 너희가 매달 조금씩 보태줘야지. 준호가 벌어온 돈 아니야. 순간 머리가 핑 돌았다. 내 월급은 안중에도 없는 건가? 어머니, 저도 똑같이 돈 벌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도 대출 갚느라 빠듯해요.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다. 뭐가 빠듯해? 둘이 월급 합치면 800도 넘잖아. 그 정도면 충분히 시부모님도 도울 수 있어. 그건 그렇지만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준호랑 상의해 볼게요. 상의는 이미 다 끝났어. 준호가 어제 다 동의했어. 집에 혼자 있던 내게 이런 폭탄을 던지고 시어머니는 당당하게 나갔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우리 생활비를 시어머니가 계획하다니 그것도 남편과 미리 상의해서 저녁에 귀가한 준호에게 물었다. 어머님이 오셨다 갔어. 무슨 가계부 이야기는 또 뭐야? 준호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말했다. 아, 그거. 우리 좀 아껴 써야 할 것 같아. 아버님 사업이 요새 안 좋으시대. 그래서 우리 생활비를 절반으로 줄이고 그걸 시댁에 보내자고. 응. 그게 도리 아닐까? 내가 이만큼 컸는데. 기가 막혔다. 시어머니와 똑같은 말투였다. 그럼 내 친정은? 우리 어머니도 혼자 사시는데? 준호의 표정이 굳었다. 너희 어머님은 연금도 있잖아. 우리 부모님은 사업이 어려우시니까 상황이 다르지. 참을 수 없었다. 준호 씨, 우리 집 대출이 얼마인지 알아? 앞으로 30년 동안 갚아야 하는데 거기다 생활비까지 절반으로 줄이면 우리는 뭘 먹고 살아? 그래도 부모님이 어려우시면 도와드려야지. 뭔가 이상했다. 평소에도 준호는 시어머니 말에 무조건 따랐지만 이번에는 지나쳤다. 그날 밤 준호가 샤워하는 동안 그의 서랍을 열어봤다. 죄책감이 들었지만 무언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다. 서랍 맨 아래 통장 하나가 나왔다. 거래 내역을 보니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집 담보대출 이외에 신용대출까지 받아서 시댁에
이미 3천만 원을 보낸 기록이 있었다. 그리고 고급 골프장 회원권 가입비, 명품 시계 구매 내역까지. 더 충격적인 건 그 밑에 있던 메모였다. 공동명의 변경 계획이라고 적힌 종이에는 우리 집을 시어머니와 공동명의로 바꾸는 절차가 적혀 있었다. 그것도 내가 모르게. 배신감, 분노, 허탈함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왜 이제야 알았을까? 결혼 3년 동안 준호는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을까? 준호가 샤워를 마치고 나오자 나는 증거들을 모두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이게 다 뭐야?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내 물건을 뒤졌어?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게 지금 중요해? 당신이 내 몰래 시댁에 3천만 원을 줬다는 게 중요하지 않아? 준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화를 냈다. 그래, 줬어. 내 부모님인데 왜 주면 안 돼? 넌 친정만 챙기잖아. 또 그 말이었다. 내가 친정만 챙긴다는 이유 없는 비난. 내가 언제 친정에 3천만 원을 줬다고 그래? 매달 어머니 용돈 드리는 것 빼고. 그게 다가 아니잖아. 항상 내 마음은 친정에 가 있고 시댁은 의무적으로만 대하고. 어이가 없었다. 시댁 명절, 제사, 생신 모두 빠짐없이 챙겼는데. 그럼 이건 또 뭐야? 집을 시어머니랑 공동명의로 바꾸겠다고? 내 동의도 없이? 준호는 잠시 당황했다가 이내 대답했다. 그건 어머니가 제안하신 거야. 만약을 대비해서. 만약? 무슨 만약? 이혼? 아니면 당신이 먼저 죽을까봐? 이혼이라니. 그냥 안전장치지. 우리가 나중에 시댁 재산도 물려받을 텐데 미리 조금 보탠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믿을 수 없는 말이었다. 안전장치? 우리 집은 우리가 번 돈으로 산 건데 왜 시어머니 이름을 넣어? 그리고 그 나중에 물려받을 재산은 대체 뭔데? 지금까지 우리한테 뭘 줬다고? 지영아, 부모님 재산 운운하는 게 어딨어? 그렇게 속 좁게 굴 거야? 화가 치밀었다. 속 좁다고? 당신이 내 몰래 우리 돈 3천만 원을 시댁에 퍼주고 집 명의까지 바꾸려는데 내가 속 좁다고? 그때 준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시어머니였다. 어머, 어머니. 네, 지금 말하는 중이었어요. 그 말에 화가 폭발했다. 또 시어머니에게 일러바치다니. 전화를 빼서 스피커폰으로 바꿨다. 어머님, 저 지영이에요. 제가 알아야 할 일이 있는 것 같네요. 준호 씨가 3천만 원을 보내고 집 공동명의 계획까지 세운 건 다 어머님 제안이었나요? 전화 너머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뭐야? 내가 준호 물건을 뒤졌다고? 참 보기 좋다. 시집 와서 남편 물건을 뒤지고 시부모 욕하고. 어머님, 남편이 가족 재산을 마음대로 쓰고 집 명의까지 바꾸려는데 아내가 알면 안 되나요? 그래, 준호가 그랬다면 다 이유가 있겠지. 너 때문이야. 내가 친정만 챙기니까 준호가 속상해서 그런 거야. 참을 수 없었다. 제가 친정만 챙겼다는 증거라도 있으세요? 매달 어머님께 용돈 드리는 것보다 더 많이 친정에 드린 적 있나요? 돈만이 전부니? 너는 항상 마음이 친정에 가 있잖아. 시댁에는 마지못해 오고. 그 말에 웃음이 나왔다. 마음? 제 마음을 어떻게 아세요? 제가 얼마나 시댁 일에 신경 썼는지 아세요? 명절마다, 제사마다, 어머님 생신마다. 근데 제 친정 어머니 생신은 그깟 잔치라고 무시하셨잖아요.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다. 준호야, 이제 안 되겠다. 내 마누라 너무 버릇없어졌어. 이렇게 시어머니한테 대들어? 내일 당장 집에 데려와. 이야기 좀 해야겠다. 그리고 전화가 끊겼다. 준호는 망연자실한 표정이었다. 내일 어머님 댁에 가자. 뭐? 나 안 가. 지영아, 제발. 더 사이 나빠지기 전에 풀자. 풀다니? 당신이 내 몰래 돈 빼돌리고 진명을 바꾸려 한 건데 내가 뭘 풀어? 준호의 눈에 분노가 가득했다. 왜 이렇게 고집을 피워? 어머님 말씀대로 내가 친정만 생각하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야. 그 말에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건 대화가 안 통하는 상황이었다. 분명 내가 잘못한 일이 없는데 모든 책임을 나에게 돌리고 있었다. 준호와 시어머니의 사고방식은 이미 굳어져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거실 소파에서 잤다. 잠은 오지 않았고 머릿속에서는 지난 3년간의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얼마나 많은 순간에 내가 참아왔는지, 시댁의 부당한 요구에 얼마나 순응해왔는지. 새벽녘 결심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모든 증거를 사진으로 찍어 저장했다. 필요하다면 법적 대응도 할 준비가 필요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출근 준비를 하면서 말했다. 오늘 저녁에 어머님 댁에 가자. 이 문제 빨리 해결해야 해. 나 안 갈 거야.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사과해야 할 일이잖아. 준호의 얼굴이 굳었다. 지영아, 이러지 마. 어머님이 많이 화나셨어. 우리가 가서 풀어드려야지. 뭘 풀어? 당신이 내 몰래 돈 빼돌리고 집 명의까지 바꾸려고 했는데 내가 뭘 풀어줘? 준호는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그럼 오늘 저녁에 어머님이 여기 오시겠대. 직접 얘기하고 싶으시대. 그 말에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차라리 좋았다. 어차피 해야 할 대화였다. 이번에는 제대로 내 입장을 밝힐 기회였다. 회사에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지난밤에 찍어둔 증거 사진들을 다시 확인했다. 집 담보 대출 서류, 시댁에 보낸 송금 내역, 공동명의 변경 계획 메모까지. 변호사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다. 미영아, 혹시 시간 되면 연락 좀 줘. 법률 조언이 필요해. 퇴근 무렵 미영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영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안 좋네. 간략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그거 심각한데. 서명 위조는 명백한 범죄야. 증거 잘 모아두고 필요하면 내가 도와줄게. 미영의 조언을 들으며 집으로 향했다. 현관문을 열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미 와 있었다. 왔니?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거실에는 준호와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들이 놓여 있었다. 앉아봐, 지영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자리에 앉자 시어머니가 서류를 밀어왔다. 새로운 가계부와 재산 분배 계획이었다. 이거 봐. 내가 다시 정리했어. 너희 생활비는 이만큼만 쓰고 나머지는 시댁과 친정에 공평하게 나눠주는 거야. 이렇게 하면 불만 없겠지? 서류를 보니 황당했다. 시댁에는 매달 100만 원, 친정에는 30만 원. 이게 공평하다고? 어머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생활비를 줄여서 시댁에 100만 원씩 드리자고요? 저희도 대출 갚아야 하는데요. 너희가 버는 게 얼마인데 그 정도도 못 드려? 그리고 공동명의 문제, 준호가 다 말했지? 준호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네, 말했어요. 제가 모르게 집 명의를 바꾸려고 했다고요. 그게 뭐가 문제야? 시어머니 이름 넣는 게 너무 속 좁은 거 아니야? 참을 수 없었다. 속 좁다고요? 우리가 번 돈으로 산 집인데 왜 시어머님 이름을 넣어야 해요? 게다가 제 동의도 없이요? 이 집은 준호가 번 돈으로 산 거야. 내가 번 돈은 얼마 안 되잖아. 그 말에 폭발했다. 제가 번 돈이 얼마 안 된다고요? 제 월급이 준호 씨랑 비슷한데요? 게다가 제가 회사 다니면서 집안일까지 다 하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테이블을 내리쳤다. 뭐, 이게 시어머니한테 하는 말투야? 내가 지금 시어머니한테 대들어? 대든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한 거예요. 저도 이 집의 주인이에요. 공동명의 문제는 제 동의 없이는 절대 안 돼요. 시어머니가 준호를 쳐다봤다. 준호야, 이게 내 마누라야?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말대꾸해? 준호는 어쩔 줄 몰라 했다. 지영아, 진정해. 우리 차분하게 얘기하자. 나 충분히 차분해. 오히려 당신이 정신 차려야 할 것 같은데? 내 서명을 위조하고 돈을 빼돌리고 이제는 집 명의까지 바꾸려고. 시어머니가 갑자기 일어섰다. 이제 알겠다. 내가 친정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며느리라는 거. 우리 아들 돈 다 뺏어서 내 친정 챙기려는 거지.
그 말에 웃음이 나왔다. 어머님, 제가 언제 친정에 큰돈을 줬다고 그러세요? 오히려 당신 아들이 시댁에 3천만 원이나 보냈잖아요. 내 동의도 없이. 그건 당연한 거야. 부모님께 효도하는 건. 그럼 제 부모님은요? 저도 똑같이 효도하면 안 되나요? 내 부모님은 내가 알아서 해. 우리 준호 돈 빼앗아 쓰지 말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친정 눈치 볼 게 아니라 당신들이야말로 내 등골 빼먹고 있었잖아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빨개졌다. 준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섰다. 지영아, 어떻게 어머님한테 그런 말을? 왜? 사실이잖아. 당신들이 내 몰래 돈 빼돌리고 진명을 바꾸려고 했잖아. 내 손에는 미리 준비해둔 증거 사진들이 담긴 휴대폰이 쥐어져 있었다.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했다. 여기 보세요. 준호 씨가 제 서명을 위조한 대출 서류. 시댁에 보낸 3천만 원 송금 내역. 그리고 이건 공동명의 변경 계획 메모.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힌 듯했다. 그건. 그리고 이건 고급 골프장 회원권 가입비, 명품 시계 구매 내역. 생활비 아끼라면서 사치품은 잘도 사네요. 준호가 내 손에서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지영아, 그만해. 왜? 숨기고 싶어? 더 있어. 당신이 시어머님이랑 주고받은 문자들. 지영이 모르게 명의 변경하자 생활비 줄이고 우리 집에 보내라 이런 내용들. 시어머니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준호는 얼굴이 하얗게 변해 말을 더듬었다. 그건 어머니가 힘드시다고 해서. 힘들다고? 골프장 회원권에 명품 시계 살 돈은 있으면서? 시어머니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그래, 맞아. 내가 시킨 거야. 우리 아들 돈인데 왜 안 돼? 너 같은 며느리 때문에 우리 아들이 고생하잖아. 드디어 솔직한 말이 나왔다. 어머님, 이 집은 저와 준호 씨가 같이 번 돈으로 산 거예요. 각자 통장은 따로 관리해도 되지만 공동재산은 함께 결정해야 하는 거 아세요? 뭐,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옛날부터 집안 재산은 남자가 관리하는 거야.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요? 저도 똑같이 일해서 돈 벌고 있어요. 게다가 준호 씨는 제 동의 없이 서명을 위조했어요. 이건 범죄라고요.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다. 범죄? 무슨 소리야? 서명 위조는 명백한 범죄예요. 고소하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그 말에 준호가 무릎을 꿇었다. 지영아, 제발. 그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시어머니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너, 우리 아들을 고소하겠다고? 내가 미쳤구나. 미친 게 아니라 정신 차린 거예요. 지금이라도 모든 걸 바로잡으려고요. 내 손에는 이미 변호사와 상의한 내용이 적힌 메모가 있었다. 그걸 두 사람 앞에 내려놓았다. 이혼과 위자료 청구, 그리고 서명 위조에 대한 고소. 이게 제가 생각하는 해결책이에요. 준호와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날 밤 준호와 시어머니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시어머니가 먼저 정신을 차렸다.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우리 준호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어머님, 증거가 다 있잖아요. 부정하실 필요 없어요. 준호가 울먹이며 말했다. 지영아, 제발. 다시 생각해봐. 우리 3년이나 함께 했잖아. 맞아요. 3년 동안 당신은 내 뒤에서 이런 짓을 했고 나는 모르고 있었죠. 시어머니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다. 지영아, 진정하자. 이건 다 오해야. 준호가 잘못한 건 있지만 이혼까지 할 일은 아니잖아. 그 말투가 갑자기 바뀐 것이 의아했다. 방금 전까지 도끼를 품고 있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회유하는 듯했다. 오해라뇨? 증거가 다 있는데요. 그래, 준호가 서명을 위조한 건 잘못했어. 하지만 그건 준호의 어리석음이었고 난 몰랐어. 완전한 거짓말이었다. 문자 내역에는 시어머니가 적극적으로 개입한 증거가 있었다.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문자 기록 다 봤어요. 어머님이 준호 씨에게 지영이 모르게
명의 변경하라고 직접 지시하셨잖아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다. 그래, 인정할게. 하지만 그건 다 너희를 위해서였어. 만약 내가 준호를 버리고 떠난다면 준호라도 보호하고 싶었던 거야. 저한테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제가 언제 준호 씨를 버리려고 했었나요? 준호가 무릎 꿇은 채로 말했다. 지영아, 난 널 의심한 적 없어. 그냥 어머니가 걱정하셔서. 그래서 따랐던 거야. 또 어머니 탓이야? 책임도 못 져? 시어머니가 다시 버럭 화를 냈다. 뭐, 내가 지금 나한테 책임을 묻겠다는 거야? 네, 두 분 다요. 준호 씨는 서명 위조와 재산 은닉, 어머님은 공모에 대한 책임이요. 준호가 일어서서 내 손을 잡으려 했다. 지영아,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다 바로잡을게. 시댁에 보낸 돈도 되찾아오고 서류도 다시 바로 작성할게. 그의 손을 뿌리쳤다. 늦었어요. 당신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어요. 시어머니는 갑자기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다. 봐. 내가 이혼하겠다고? 어디 한번 해봐. 우리 준호가 얼마나 잘난 남자인데. 곧 후회할 거야. 그 말에 준호도 표정이 변했다. 잠시 망설이더니 시어머니 옆으로 갔다. 그래, 지영아. 내가 날 버리겠다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이 집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고 대출금도 내가 더 많이 냈어. 위자료는 꿈도 꾸지 마. 그 순간 모든 게 확실해졌다. 준호의 본 모습이었다. 반성하는 척 하다가도 결국은 재산을 지키려는 모습. 법적으로 따져보죠. 그리고 당신 회사에도 이 사실을 알려야겠네요. 금융권에서 서명 위조한 직원이 있다는 걸 알면 어떻게 될지.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날 밤 나는 친정으로 짐을 옮겼다. 다행히 변호사인 친구 미영의 도움으로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다. 지영아, 이 증거들만 있으면 충분해. 위자료는 물론이고 공동재산 분할도 유리하게 될 거야. 준호는 처음에는 강경하게 나왔지만 회사에 알려질까 두려워 곧 태도를 바꿨다. 금융권에서 서명 위조는 치명적인 약점이었다. 소송을 준비하는 동안 시어머니의 행동이 친척들 사이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우리 결혼식 때부터 우리 며느리는 참 착하다며 자랑하던 시어머니의 이중적인 모습에 시댁 친척들도 충격을 받았다. 준호의 사촌 언니가 전화로 사과까지 했다. 지영아, 정말 미안해. 이모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2달 후 법원에서 첫 조정이 있었다. 준호는 변호사와 함께 나왔지만 시어머니는 오지 않았다. 박지영 씨, 이혼 의사가 확고하신가요? 조정위원이 물었다. 네, 확고합니다. 준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말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지영이가 원한다면 이혼에 합의하겠습니다. 대신 회사에는 조정 결과 우리는 합의 이혼을 하기로 했다. 집은 매각해서 대출금을 갚고 남은 금액을 반반 나누기로 했다. 게다가 서명 위조에 대한 위자료로 3천만 원을 받기로 했다. 시어머니에게 다시 연락이 온 건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다. 지영아, 이렇게 정말 끝내려고? 우리 준호가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데. 어머님, 이미 늦었어요. 합의서에 서명까지 했고 집도 곧 매각됩니다. 뭐, 집을 판다고? 안 돼. 그건 우리 준호 돈으로 산 거야. 법원에서 이미 결정났어요. 그리고 그 우리 준호 돈이라는 말, 이제 그만하세요. 저도 똑같이 돈 벌어서 기여했다고요.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고 집은 생각보다 좋은 가격에 팔렸다. 대출금을 갚고도 각자 2천만 원씩 받을 수 있었다. 게다가 위자료까지 합하면 5천만 원. 그 돈으로 나는 작은 오피스텔을 전세 계약했다. 놀랍게도 준호는 회사에서 해고됐다. 서명 위조 사실이 알려진 건 아니었지만 업무 실수가 계속 이어졌다고 했다. 시어머니의 사업도 어려워져서 결국 문을 닫았다는 소식도 들었다. 새 집으로 이사하는 날 친정어머니가 물었다. 지영아, 정말 괜찮은 거니?
네, 어머니. 오히려 홀가분해요. 이제야 제 인생을 제대로 살 것 같아요.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다. 그동안 친정 챙긴다고 시댁에 돈 퍼준다더니 알고 보니 내 등골 빼먹던 사람들이었어. 이제야 정말 자유로워진 것 같아. 새 출발의 기쁨을 느끼며 처음으로 오랜만에 마음 편히 웃을 수 있었다.